7번째 이야기, 떠돌이와 사냥꾼. 아기를 데리고 저수지로 가는 길은 무척 험했다. 문지기도 헛간도 없는 들판 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족제비에 대한 두려움을 잠시도 잊을 수 없는 떠돌이 신세. 나그네야, 나한테 용기를 줘. 아기가 다 자랄 때까지 지켜줄 힘이 필요해. 잎삭은 청둥오리에게 말했다. 전에는 혼자서 묻고 대답하곤 했지만 이제는 청둥오리가 마음속에 있었다. 저수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아기가 기진맥진해서 더 걷기가 어려웠다. 잎삭은 아기를 논둑으로 데려갔다. 논으로 흐르는 봇도랑에서 물을 마시고 벼포기 사이에서 메뚜기를 잡아 배를 채웠다. 소루쟁이 그늘에서 아기는 곧 잠이 들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샌 잎삭도 쏟아지는 잠을 견디지 못하고 단잠에 빠져들었다. 꽥꽥, 이 꼴이 뭐야? 우렁찬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귀를 후벼 파듯 또렷이 들렸지만 눈이 얼른 떠지지 않았다. 눈꺼풀이 붙어버린 것처럼 무거웠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꽥꽥거리는 소리로 누군가 잎삭을 호통쳤다. 내 정신 좀 봐. 잎삭은 벌떡 일어났다. 오리 우두머리가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뒤에 다른 오리들도 보였다. 왜 도망쳤지? 헛간에 있으면 안전할 텐데. 나는 그저... 잎삭은 머뭇거렸다. 마당이 안전한 곳이 못 된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게 나을 것 같았다. 주인 부부의 음모를 알아챘다고 말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우리 때문에 너희가 다투는 게 미안했을 뿐이야. 저수지로 갈 거야. 잎삭은 아기와 함께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저수지를 향해서 부지런히 걸었다. 오리들이 아기 곁으로 몰려들었다. 암컷 오리들은 아기가 귀여워서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아기는 오롯이 잎삭만 따라왔다. 알을 품어줘서 고마워. 저렇게 예쁜 아기는 처음이야. 알을 낳아도 팔려가거나 부화기로 가니까 우리들 중에는 아무도 아기를 얻은 경험이 없단다. 가족 중에 아기가 있다는 건 정말 기쁜 일이야. 잎삭은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딱 부러지게 말했다. 가족이라고? 나는 아기를 줄 생각이 없는걸? 뭐라고? 그러면 어쩌겠다는 거야. 넌 암탉인데. 난 엄마야. 아기 날개를 자를 텐데 마당으로 보낼 것 같아? 그것 때문에 도망쳤어? 겁낼 것 없어. 조금도 아프지 않아. 따끔한 정도라고. 어쩌면 아픈 것도 모를걸? 날아갈까봐 그러는 거야. 날아갈까봐? 이 아기는 지보리보다 야생오리를 더 많이 닮았어. 지보리로 기들이지 않으면 위험하게 살 거야. 나그네처럼 떠돌이로 살다가 죽는다고. 잎삭은 잠자코 걸었다. 청둥오리처럼 비참하게 죽는 것은 정말 슬프다. 하지만 아기를 오리들에게 줄 생각도 없었다. 우두머리는 잎삭을 끈질기게 따라오며 설득했다. 나그네를 생각해봐. 자기 족속이 떠난 뒤부터 쭉 외톨이였어. 야생오리도 아니고 지보리도 아닌 채로 살아간다는 건 고달픈 일이야. 나그네도 어쩔 수 없는 운명이기는 했지. 족제비에게 짝을 잃고 날개까지 물어뜯겼거든. 날지 못하니까 겨우 나라로 못 돌아갔지. 날개 다친 게 족제비 때문이었어? 아니면 누가 그랬겠니? 잎삭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청둥오리가 족제비만 들으면 목 깃털을 떨던 모습이 생각났다. 뽀얀 오리랑 짝이 됐어도 족제비에게 또 당하고 말았지. 그게 다 야생오리 습관을 못 버려서 생긴 일이야. 헛간에서 알을 품도록 했다면 뽀얀 오리도 죽지 않고 지금까지 무리 속에 있었겠지. 하기는 뭐 그랬다면 주인이 꺼내가서 알을 품을 수도 없었겠지만. 우두머리가 한숨을 쉬었다. 마지막 날 밤이 불현듯 떠올라서 잎삭은 진저리를 쳤다. 나그네, 이제야 네 마음을 알겠어. 우리는 같은 소망을 가졌던 거야. 좀 더 일찍 이 모든 사실을 알았더라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청둥오리가 마음을 졸이며 지낸 것 같았다. 오리알이라는 것을 알면 품지 않을까 봐서. 사실을 알았더라도 나는 거절하지 않았을 거야.
알을 품을 동안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무도 모를걸? 잎삭은 걸음을 늦추고 아기와 나란히 걸었다. 암컷 오리들이 마지못해 뒤로 쳐졌다. 족제비, 끔찍한 사냥꾼, 무서워. 그리고 너무 미워. 소중한 것들을 다 뺏어갔잖아. 족제비보다 강해서 복수할 수 있다면 허튼 생각이었다. 복수는커녕 허허벌판에서 살아갈 일을 생각하니 울음이 터지려고 했다. 하지만 부리를 꾹 다물고 참았다. 저수지에 다다랐다. 오리들은 앞을 다투어 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우두머리와 아기는 잎삭 곁에 있었다. 이것 봐. 얘는 자기가 오리라는 것도 모르고 헤엄칠 수 있다는 것도 몰라.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있어도 병아리라고 생각할걸? 우두머리가 날개를 펴서 아기를 물로 몰아넣으려고 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다. 아기가 물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비명을 질렀다. 그 애를 놔둬! 잎삭은 깃털을 곤두세우고 화를 냈다. 아기가 얼른 잎삭의 날개 밑으로 숨어들었다. 우두머리는 또 한숨을 쉬었다. 에휴, 잘못된 일이야. 암탉이 깠어도 오리는 오리라고. 우두머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무리가 있는 곳으로 헤엄쳐 갔다. 잎삭은 마음이 무거웠다. 그래도 아기와 지낼 보금자리를 찾아야 했다. 물가를 따라서 가다 보니 오리떼의 소리가 점점 작게 들렸다.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족제비에게 당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릴 거야. 갈대숲이 나타났다. 잎삭은 첫눈에 이곳이 마음에 쏙 들었다. 말라 죽은 갈대가 바닥에 쓰러져 있고 새로 자란 갈대와 부들이 빽빽해서 숨어 살기에 좋은 곳이었다. 수령과 불애옥잠이 꽃을 피운 경치도 만족스러웠지만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먹이가 많은 점이었다. 수련잎에 앉아서 목을 부풀리곤 하는 개구리, 갈대 줄기에 붙어 쉬는 잠자리, 풀무치, 수면까지 올라오곤 하는 작은 물고기와 물방개가 충분한 이곳은 잎삭과 아기에게 훌륭한 살림터였다. 아무에게도 들키지 말아야 할 텐데. 잎삭은 마른 갈대잎을 물어다가 둥우리를 만들었다. 빽빽한 물풀 사이를 다니려면 새처럼 몸이 작아야 할 것 같았다. 아기가 수련잎에 올라갔다. 아가, 빠질라. 빠질라. 아기가 즐겁게 제재거리며 다른 잎으로 건너갔다. 잎삭은 불안했지만 이미 물로 들어간 것이나 다름없는 아기를 데려올 수가 없었다. 아기는 자꾸만 잎 사이를 건너뛰어서 물 안쪽까지 가고 말았다. 아가, 이제 그만 나와. 엄마, 나 여기까지 왔어요. 아기가 좋아하며 작은 날개를 흔들었다. 그 바람에 연잎이 기울어졌고 아기가 물에 퐁당 빠졌다. 아가! 잎삭은 깜짝 놀라 발을 동동 굴렸다. 아기도 놀라서 허우적거렸다. 잎삭은 앞뒤 가릴 정신도 없이 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깃털이 흠뻑 젖어서 다시 나올 수밖에 없었다. 엄마, 나 좀 봐요. 아기가 여전히 바동거리며 잎삭을 숨가쁘게 불렀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기는 물에 빠진 게 아니었다. 서툴기는 해도 분명히 헤엄을 치고 있었던 것이다. 잎삭은 물을 뚝뚝 흘리며 큰 소리로 웃었다. 배우지도 않은 것을 해내는 아기가 기특해서 가슴이 뭉클했다. 그래, 넌 영락없이 오리구나. 평화로운 날들이 지나갔다. 갈대 사이로 잘 다니기 위해 잎삭은 몸집을 줄였다. 그리고 개개비 암컷이 신경 쓰지 않도록 조용히 지냈다. 개개비 한 쌍이 갈대 사이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았기 때문이다. 초승달이 꽉 찬 보름달이 될 때까지는 갈대 숲속 둥우리를 기웃거리는 자가 없었다. 달빛에 풀잎 그림자가 지고 밤바람에 갈대가 서걱거리면 족제비가 다가오는 것 같아 섬뜩하기도 했어도 그럭저럭 잘 지냈다. 우두머리 오리가 아기와 잎삭을 찾아내기 전에는. 아기는 날마다 헤엄을 쳤다. 하루와 다르게 자랐고 자맥질을 해서 고기도 잘 잡았다. 그래도 저녁이 되면 아기는 여전히 잎삭의 날개 밑에서 잠자기를 좋아했다. 어느 날 아기는 꽤 멀리까지 나아가서 헤엄을 치더니 우두머리 오리와 함께 돌아왔다. 아니, 조금 겁먹은 아기 표정을 봐서는 우두머리 오리가 멋대로 따라온 게 분명했다. 뒤따라온 오리들은 우두머리의 명령으로 갈대숲 둥우리까지는 오지 않았다. 그들은 수련밭에서 시끄럽게 떠들며 장난을 쳤는데
잎삭은 그것이 무척 못마땅했다. 개개비 암컷이 불안해서 개개개 울어댔고 수컷은 몇 번이나 주변을 살피려고 날아올랐다. 철없는 오리들. 알을 품어보지 못했으니 어미 마음을 알 턱이 없지. 이러다가 족제비에게 숨은 곳을 들키게 될까봐 초조했다. 잎삭의 마음도 모르는 우두머리가 너스레를 떨었다. 어찌나 잘 자랐는지 몰라봤지 뭐야. 뽀얀 오리와 나그네의 좋은 점만 쏙 빼닮았더군. 모든 걸 스스로 터득하다니 놀라워. 장한 일이야. 우두머리가 아기를 쓰다듬으려고 했다. 그러자 아기가 슬쩍 물러서더니 잎삭과 우두머리를 번갈아 보았다. 암탉이 깠어도 오리는 오리야. 우리 족속은 헤엄치고 자맥질하는 습성을 결코 잊지 않아.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당연히 안단 말씀이야. 들판은 겁내면서 마당에서만 큰 소리치는 닭한테는 어림없는 일이지. 우두머리는 오리가 닭보다 낫다고 뻐겼다. 잎삭은 마치 아빠라도 되는 양 으스대는 우두머리가 가사로웠다. 축혀 세운다고 아기가 따라갈 줄 알아? 그렇게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야. 잎삭은 아기가 떠나는 일 따위는 절대로 없을 거라고 믿었다. 그래서 당당하게 가슴을 내밀었다. 닭이 들판을 겁낸다고? 물론. 너는 예외지? 하지만 다른 닭들은 뭘 기억할까? 자기 조상들이 새처럼 들판이며 하늘을 맘껏 휘젓고 다녔다는 것도 모를걸? 닭이 새처럼? 잎삭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겨우 먼지만 일으키는 날개로 날다니. 수탉이 돌담에서 날개를 쫙 펴고 뛰어내리는 것을 종종 보긴 했지만 그걸 어떻게 난다고 할 수 있을까? 난다는 것은 적어도 나무보다 높이 떠서 꽤 오랫동안 버티며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일 텐데 닭도 새처럼 날 수 있다면 그보다 멋진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어쩌다가 날지 못하게 됐을까? 잎삭은 날개를 쫙 펴보았다. 갈대 높이만큼도 날아오를 것 같지 않은 날개였다. 그저 온종일 먹고 알이나 낳으니 그렇지. 날개는 초라해지고 엉덩이만 커질 수밖에. 그런데도 해의 목소리를 가졌다고 잘난치 않다니까. 오늘따라 우두머리가 측은해 보였다. 수탉 앞에서는 길을 못 펴고 안 보이는 데서 흉이나 보다니. 닭의 엉덩이가 커졌는데 왜 오리가 뒤뚱거릴까? 집 오리도 날개가 있는데 뭐 할 수 있는 거지? 잎삭의 점잖은 대꾸에 우두머리는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이야기가 빗나갔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헛기침을 했다. 사실 내가 찾아온 건 아기 때문이야. 이렇게 사는 건 위험해. 그러니 헛간으로 가자. 네가 싫다면 아기라도 보내줘. 우리는 여기서 아무 일 없었어. 그런데 이젠 걱정이 돼. 저렇게 떠들어대니 곧 소문이 날 거야. 가족을 데리고 어서 떠나줘. 우린 안 돌아가. 마당에 병아리들이 당했어. 한꺼번에 둘이나. 호기심이 많아서 텃밭으로 야산으로 쏘다녔거든. 암탉은 풀이 죽어서 헛간에서 나오지도 않아. 잎삭은 자기도 모르게 목 깃털을 떨었다. 족제비는 어째서 산 것만 잡아먹는지 생각할수록 기가 막혔다. 아가, 이리 온. 잎삭은 아기를 날개 밑에 보듬어 안으려고 했다. 족제비가 아무리 무서워도 아기만은 건드리지 못한다고 안심시키고 싶었다. 그러나 아기는 잠자코 잎삭과 우두머리를 쳐다볼 뿐이었다. 잎삭은 조금 섭섭했다. 암탉 혼자서 그렇게 많은 병아리를 보살핀다는 게 무리였어. 하지만 우리는 달라. 가족이 많으니까. 아기 하나쯤 돌보는 건 쉬운 일이잖아. 그러니까 고생하지 말고 우리한테 맡겨. 연한 고기 맛을 보았으니 족집이란 놈은 결국 병아리들을 다 채갈 거야. 그 다음 차례는 보나마나야. 발톱에 저절로 힘이 들어갔다. 무서운 사냥꾼이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머지않아 놈이 여기에 온다고? 벌써 어디쯤에서 이쪽을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잎삭은 눈을 부라리고 우두머리를 쏘아보았다. 잎삭의 갑작스러운 태도에 우두머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우리를 그냥 두고 빨리 떠나. 부지불통 같으니라고. 그래도 저 애를 언제까지나 병아리로 여길 수는 없을 거야. 암탉이 깠어도 오리는 오리니까. 우두머리가 화를 내며 떠났다.
아기를 데려가지 못하게 된 것을 알고 다른 오리들도 한바탕 시끄럽게 굴었다. 꾀꾀거리는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개개비 부부가 불안하게 지저귀었다. 아기가 둥우리에 엎드린 채 오리떼가 사라진 것을 보고 있었다. 너무 시끄러웠던 탓일까? 아기 얼굴이 왠지 전 같지가 않았다. 아가, 여기 떠나야겠다. 이젠 안전하지 않아. 왜? 오리들이 알았으면 족제비도 곧 알게 돼. 족제비는 우리를 단번에 해칠 수 있는 무서운 적이야. 놈은 살아있는 것만 사냥하고 포기하는 일도 없어. 그러니 밤이 되기 전에 다른 보금자리를 찾자. 잎삭은 주변에 떨어져 있는 깃털을 물어다 물에 버리고 둥우리를 헤쳐서 흔적을 없앴다. 그리고 개개비 부부가 신경 쓰지 않도록 조용히 갈대숲을 나왔다. 물을 떠나는 게 싫은지 아기는 자꾸 뒤를 돌아보았다. 아기를 위해서라도 멀리 갈 수는 없을 것 같았다.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잎삭은 갈대밭이 내려다 보이는 약간 비탈진 풀밭으로 갔다. 버드나무에 매여있던 소를 사람이 와서 데려갔다. 소가 줄을 당기며 먼 곳의 풀만 뜯어먹어서 버드나무 아래에 풀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잎삭은 소똥이 드문드문 떨어져 있는 버드나무 아래를 살폈다. 사방이 트인 벌판에서 밤을 보낸다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었다. 하지만 잎삭은 용기를 냈다. 하루 정도는 견딜 수 있겠어. 소똥이 우리 냄새를 감춰줄 거야. 잎삭은 부지런히 구덩이를 받고 아기를 날개로 보듬어 안은 채 밤을 맞았다. 무성하게 자란 풀이 가려주었지만 잎삭은 잠들지 못했다. 달빛이 밝았다. 숨죽이고 있던 아기가 쌕쌕 잠이 들자 들리는 것이라고는 풀숲을 스치는 바람소리뿐이었다. 잎삭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둠 속을 지켜보았다. 전에 나그네가 꼭 이랬지. 나는 아기처럼 걱정 없이 자고 나그네는 깨어서 족제비가 다가오지 못하게 했어. 날개를 퍼덕이고 소리를 질렀댔지. 문득 떠오르는 게 있었다. 너무나 선명해서 마치 머릿속에 차가운 물방울이 똑 떨어진 기분이었다. 맞아. 나그네처럼 겁내지 말아야 해. 스스로 목숨을 내놓기 전에는 족제비도 그렇고 족제비도 나그네를 어떻게 하지 못했잖아. 죽음의 구덩이에서도 그랬어. 내가 너무 팔팔하니까 달려들지 못했다고. 그래. 맞서는 용기만 있으면 우리를 절대로 못 건드려.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결 기운이 났다. 잎삭은 구덩이에서 나와 갈대밭을 내려다 보았다. 떠나기에는 아까운 보금자리였다. 그러나 헛간처럼 그것도 영원히 머물 곳은 아니었다. 나는 떠돌이야. 떠돌이한테 보금자리가 있을 리 없지. 씁쓸했다. 철망에 갇혀 사는 것도 싫었고 그렇게 바라던 마당에 머물 수도 없었다. 갈대밭의 보금자리도 버려야 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또 떠나야 한다.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소망을 간직했기 때문일까? 그래도 마당을 나온 건 잘한 일이야. 철망은 말할 것도 없고. 청둥오리가 생각났다. 청둥오리는 늘 마음속에 있었지만 실제로 곁에 있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많았다.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얼굴을 볼 수 있다면. 그때였다. 저건 잎삭은 자기도 모르게 납작 엎드렸다. 검은 그림자가 갈대밭으로 다가가는 게 보였다. 몸 놀림이 재빠른 게 족제비가 틀림없었다. 그럴 줄 알았어. 잎삭은 얼어붙은 듯 꼼짝할 수 없었다. 청둥오리가 보고 싶던 마음도 외롭다는 생각도 싹 사라지고 몸이 와들와들 떨리기 시작했다. 족제비가 갈대밭으로 들어갔다. 갈대들이 잠시 출렁거리듯 했을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족제비가 허탕칠 일을 생각하니까 웃음이 절로 나왔다. 싸움에서 이긴 것 같았다. 난 이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지만 않을 거야. 어디 우리를 잡아보시지? 족제비가 갈대밭에서 나오더니 왔던 길을 뒤돌아 뛰어갔다. 이튿날 잎삭은 갈대밭으로 가보았다. 아기는 곧장 물로 뛰어들었고 잎삭은 둥우리가 있었던 곳으로 갔다. 그런데 일은 엉뚱하게 벌어져 있었다. 개개비가 당하고 말았다. 둥우리가 찢어지고 깨진 알이 널려있는 광경을 보자 잎삭은 슬프고 화가 났다. 곧 새끼가 나올 알들은 깨져버렸고 암컷 개개비는 없었다. 수컷 개개비가 구슬피 울면서 갈대밭을 맴돌고 있었다. 잎삭은 진저리를 치며 그곳을 떠났다.
그리고 다짐했다. 어디에도 보금자의 따위는 만들지 않겠다고. 사냥꾼 족제비가 닥치기 전에 그림자를 알아채면서 살아가겠다고.